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1월 8일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세력주나 테마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고요. 대형주 위주로 큰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이면 세력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 보기가 쉽지 않고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연히 손실인데요. 평소에 비중 관리, 계좌 관리를 그나마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손실로 방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계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제 계좌 상태고요. 키움 계좌가 지난달에 18%, 19%까지 수익이 나다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닌 상태이고요. 이 KTB 계좌는 이번 달에 마이너스 0.9% 정도, 약 25만원 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최근에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보유 종목을 매도했다가 또 매수했다가 계속 보유 종목에 대해서 매도와 매수를 반복을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크지 않은 손실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유주와 관심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수급주 위주로 빠르게 돌아갈 때 어느 섹터에 돈이 몰리는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조건 검색식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수급 기준봉을 찾고 그 이후에 흐름까지 복귀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 기존에 해왔던 세력주와 테마주 그리고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주말과 다음 주까지 외부 일정이 쭉 잡혀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유주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Y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하락을 하면 기존의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까지 아마 내려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낮은 구간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더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그 이후에 한번 반등을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을 써보려고 합니다. ECS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차 타점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차트의 위치가 워낙 지금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있던 이 지지저항 구간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한번 반등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링네트는 오늘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약간 상승을 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 빠지지 않은 것은 뭔가 세력들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텍도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은 여기를 보면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게 된다면 횡보했던 구간이 여기가 있죠. 아마 이쪽 구간 어디에선가는 돌림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거나 이쪽 섹터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하락한 이후에도 약간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둬야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보유주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알체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흐름에 있고요. 이 종목은 전에 그 분봉을 봤듯이 상당히 움직임이 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위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 위치. 한번 깊게 하락을 할 때 매수를 한다면 반등을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과거에 지지저항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신규주에 대해서는 조심하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오늘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장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지금 갖고 있고요. 아남전자는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고 하나기술이 아직까지도 높은 구간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화이텍은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주이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기 수급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깊은 하락이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은 뚜렷한 그 매수 주체가 보이기 때문에 자리를 준다면 당연히 땡큐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런 종목은 지수투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자리를 안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있고요. 이 부근에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살짝 그 저점을 이탈을 했는데, 이 섹터의 조정을 통해서 좀 깊은 조정이 나온다면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셀바이오가 오늘 깊은 조정이 나왔죠. 그런데 어제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하락폭은 아직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고요. 지금 시간외에서 좀 9%까지 깊게 하락을 해 있는데, 아마 좀 깊은 조정이 나오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위아래 상승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24 약간 하락을 한 거고요. 다른 종목들도 큰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럼 수급주를 한번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급주를 볼 때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인데요. 한 가지씩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시가총액이 300이라고 돼 있죠. 300이 10억 단위이기 때문에 3천억 이상입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의 기준을 최소 조건이 3천억 이상을 보고 있고요. 최소한도 이 정도 이상은 되어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3천억을 설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억 이하의 종목들은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세력주나 테마주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른데 저는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외국인 지분율이 2% 이상인 종목인데, 우리나라의 수급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 2% 이상 종목을 설정을 해서 보고 있고요. 다음 조건은 기간 내 등락률인데요. 오늘 종가가 5% 이상에서 마감을 한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거래대금인데요. 오늘 거래대금이 500억 이상 나온 종목을 검색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 조건이 중요한데요. 상장 주식수 대비 0일 전 개인 순매도 수량이 0.2% 이상인 종목. 개인 순매도 수량이 0.2% 이상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거나 또는 기관이 매수를 했거나 또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주를 볼 때 기관이 샀냐 외국인이 샀냐 이거를 보기도 하지만, 개인의 매도가 많이 나온 종목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를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인 순매도 수량 0.2%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은요. 이건 엔벨로프인데요. 엔벨로프라는 게 뭔지는 지금 설명드리기까지는 너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엔벨로프의 조건은 10-8로 설정을 해서 고가가 엔벨로프의 상한선을 상향 돌파한 종목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조건은 엔벨로프 10-8의 종가가 엔벨로프 상한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엔벨로프 모르시는 분도 많이 좀 계시겠죠? 더 자세하게 설명을 원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우선 이대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지금 나온 종목이 14종목이 나왔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한번 상태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콘데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 위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 상승률은 6%가 나왔고,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엄청난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이 봉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차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번씩만 보고요.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SL이 있고요. 양매수가 들어왔죠. 삼성전기, 외국인의 큰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일진머티리얼즈, 약간 수급을 올려서 볼게요. 엄청난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롯데쇼핑 양매수가 들어왔고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가고 있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1조 넘게 나왔네요. 그리고 수급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CJ ENM이고요. 비슷한 흐름이고요. 우리기술투자가 있는데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력주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도 상한가를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조건 검색에 뜨긴 했지만 세력주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세력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수급주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에이스테크 여기서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흐름이고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MC넥스도 이게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 어제 대비 8% 정도 상승을 한 봉이기 때문에 이 봉도 음봉이라고 해도 의미가 있는 봉입니다. CJ 제일제당이고요. 양매수가 들어왔죠. 해성DS 이 종목은 수급주라기보다는 세력주에 가까운 종목인데요. 일단 양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수급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신고가에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살짝 줄여놓고요. 차트를 하나 더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차트 두 개를 놓았거든요. 같은 종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복귀를 할 때 어떻게 복귀를 하냐면요. 이 봉을 예를 들어서 한 9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구봉 전 기준으로 이 봉전을 누르면 조건들이 구봉 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조건 검색을 누르면 사막 콘덴서가 나왔죠. 그러면 구봉전이니까 구봉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부터가 1봉전이니까 여기서부터 구봉이면 이 날짜가 12월 23일이네요. 그럼 밑에 있는 차트의 날짜를 12월 23일로 가고요. 차트를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12월 23일에 잠시만요. 차트를 한번 조정 좀 하고요. 크기를 이렇게 보고요. 12월 23일에 수급 기준봉이 나왔는데요. 그날로 보면은 이 날짜도 12월 23일로 가겠습니다. 이날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 전에 계속해서 기관에 연속된 매수가 있었고 연기금의 매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냥 날짜를 보고 오늘 날짜를 보는 것보다 이 상태를 보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 딱 눌러보면 이날이 기준봉이었는데 현재 모습을 보면 양매수 이후에 쭉 상승을 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온 이후에 흐름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은 세방전지란 종목인데요. 23일날 이날 상한가가 나왔네요. 이 상한가가 나온 종목은 기본적으로 세력주나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날 세력주이지만 기관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왔고 사모펀드, 보험, 투신, 금융투자까지 세력주에서도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날이었죠. 23일. 수급이 들어온 세력주는 이렇게 또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엔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이 23일날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죠. 6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나왔고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날의 수급을 보면요. 연기금에 지속된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거기에 합세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트를 보면 여기에서 일단 전고점을 넘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살짝 조정을 준 이후에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수급의 기준봉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있고요. 이날 LG전자가 상한가를 갔죠. 참 특이한 날이었는데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 기관이 쭉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중간중간 샀는데 이 전에 이 수급을 보면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그동안에 매수한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이죠. 이 전에는 뭐 700억, 150억 이렇게 사다가 몇십억 팔고 또 크게 사고 기관도 많이 사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시면은 대량 수급이 나온 이 수급 기준봉을 기준으로 추세적으로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날 구봉전, 이날까지만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봉전 유니캐스트고요.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때 대량 거래량이 나왔고요. 수급을 보면 양매수가 들어왔죠. 계속해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이날에 개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기준봉이 여기서 나왔고 그 이후에 눌림 이후 반등을 줬는데 재차 눌리고 나서 또 반등을 줬죠. 기본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수급의 기준봉 이후의 흐름은 눌리더라도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또 눌렸을 때 재차 또 반등이 나왔죠. 지금 흐름을 보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거나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만도고요.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고 전고점을 넘었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이틀 동안 기관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외국인도 살짝 들어왔고요. 그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던가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가던가 어떻게 되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이 23일이네요. 이 종목은 살짝 눌렸다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수급 기준봉이 여기였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늘도 대량 거래량으로 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오플로우인데요. 이 종목은 세력주죠. 이날 16%, 21% 크게 상승한 세력주인데 여기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지금의 위치는 기준봉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죠. 봉의 크기가 너무 작고요. 이 앞에 비해서 전고점을 넘지 못한 매물대에 아직 갇혀있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세력주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일이 이날이었네요. 이날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왔죠. 시간 관계상 이날까지만 복기를 해보는데 한번 결과를 보면 수급이 들어온 이후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다. 그리고 수급 기준봉의 조건을 저는 이렇게 잡고 있는 거고요. 수급 기준봉이 발생된 이후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거나 기준봉 이후에 눌림을 주고 상승을 했거나 거의 대부분 흐름이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이 성우하이텍을 보면 지금 날짜로 돌아가 봐야겠죠. 오늘 날짜를 누르고요. 최근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세력주는 우상향 추세를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이 내려온다면 비중을 약간 더 올려서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말이죠. 이 상태에서 어제 상태에서 내려왔을 때 평소보다 비중을 제가 더 넣는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는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더 앞으로의 모습을 지켜봐야 되고요. 아직까지도 기관의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세력주만 매매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좀 편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기존에 해왔던 테마주, 세력주 매매를 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수급주가 많을 때는 수급주 매매도 또 하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기존에 편하게 해왔던 테마주 위주의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되면 이 수급주 매매도 같이 하면서 수급주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생각들이나 팁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급등락이 심한 세력주나 테마주보다 수급주나 중대형주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수급주를 쉽게 찾는 방법하고 그 이후의 흐름을 과거 날짜로 설정을 해서 간단하게 복기해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차차 기회가 된다면 수급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항상 수익을 쫓기보다는 손실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영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